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4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아무래도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그 석가모니는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과연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했을 만큼 그뭐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제 고난인데, 그럼 위기가 가만히 둬도 저절로 기회가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니겠죠.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그 당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그를 대처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이제 파멸로 이끄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이 닥쳐오는 그 자체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그거를 관리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그 생즉사 사즉생 이러한 얘기가 있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그 오히려 당당하게 대처해 나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갔을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인간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도망가고 싶은 것이 그 누구나 그 어떤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을 때, 즉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결코 그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그 겪어온 결과로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대응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그야말로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나 자신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그 젊은 사람들을 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랑을 하다가 뭐 헤어진다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해서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서로가 그 그야말로 추억거리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정반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위기라는 것이 꼭 그런 그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것들에서만 오는 건 아닐 것이고, 요즘처럼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그 위기나 고난이 닥쳐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건건 발생하는 그 위기들을 요렇게 하니까 잘 풀리더라라고 어떤 정답을 하나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닥쳐오는 위기의 종류도 다양할 것이고, 그, 그야말로 한 인간의 그 파멸을 몰고 올 만큼 강한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볍게 어,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망을 가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남는데, 그 전에 이제 설명되어야 할 것이, 그 고난을 그 맞이하는 나 자신이 그렇다면은 그 고난을 극복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거기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학시험이나 어떤 자격시험 내지는 요즘에 이제 취직이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취업 그 입사 시험에서 이제 탈락을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든 이 직종에 포기하지 않고 10번이고 20번이고 도전해서 꼭 여기에 나는 통과를 돼야겠다 라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만한 경제적 그 여유가 없을 때, 즉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군데를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가능성을 놓고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또 진정한 어떤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그 한 선택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다시 말해서 그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만을 객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역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자기 객관화라는 얘기 속에는 자기 주관적인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노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객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좀 그 무모할 정도로 그 저 자신의 한계나 능력을 그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을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작은 성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쉽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삶이라는 것이 몇 번은 연습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을 골라가지고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연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자기가 처한 공간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그 유례적인 선택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그 나은 선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너무 자기 자신에 집착해서 다른 그 제3자의 의견 같은 거 싹 무시하고, 그래 내 생각만이 옳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그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은 팽개치고 그 남의 말만 따라다니는 것도 또 줏대없는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아서,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지혜로움이 가장 그 소중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그 매 순간순간을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그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에 맡겨놓고 뭐 그걸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 충분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의 선택은 결국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이 부분은 나에게 또 내가 잘못 선택한 허점이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최선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어떤 그 자성의 어떤 태도, 그 자기 성찰을 그 자주 했을 때 진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해답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학교 성적 내지는 시험 점수와 어떤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